328번. 가자. 루트 블라블라가 무리수임을 증명을 해봅시다. 2가 무리수임을 증명하세요 에서부터 되게 자주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자, 루트를 포함하고 있는 어떤 녀석이 무리수임을 증명을 해보세요. 만약에 유리수라면 뭐가 성립한다?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 분수는 분모와 분자를 기하분수 형태로 서로 소인 자연수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얘 흐름 따라가고 있는 거야. 이 상태에서 양변을 제곱을 해요. 루트를 풀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뿅 넘어가요. 그러면 기역의 좌변이 자연수이고 A, B는 서로 소인 자연수이므로 A제곱은 뭐다? 요거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식을 여기다가 대입을 해가지고 또 어쩌고 뭔가 변형을 하고 있대. 너희들 요거 이거 증명하는 거 알고 있냐? 어떻게 해? 루트 2를 유리수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루트 2가 A분의 B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양변을 제곱하고 넘겨주면 2A제곱은 B제곱. 여기서 뭐야? 얘 때문에 B는 뭐? 짝수다. 정확하게는 B제곱이 짝수다. B제곱이 짝수이기 때문에 B도 짝수다. 맞죠?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런 식으로 출발했던 거랑 약간 유사하지 않겠니? 여기서 분명히 좌변은 자연수라 그랬어. 그리고 A와 B는 서로서인 자연수이므로라고 하면서 뭔가 틱 끝났단 말이야. 맞지? 그러고 나서 가에 들어가는 녀석을 찾아주세요인데 여기서 힌트는 뭐도 될 수 있냐면 다음 장 가보면 가에는 값이 들어간대요. 이것도 힌트가 된다. 식의 상태가 아니라 값의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맞지? 그것도 힌트가 됩니다. 좌변은 분명히 자연수야. 즉 분수꼴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우변은 분수꼴을 유지하고 있다. 맞지? 그 우변은 분수꼴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체가 뭐가 되도록 하려면 약분이 돼서 분모가 사라질 수도 있긴 하지만 말하지만 A, B는 서로 섭니다. 약분 가능 불가능?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분모는 뭐여야 한다? 1이어야 된다. 밖에 없잖아. 그래서 A제곱은 1입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A제곱이 1이다 보니까 이걸 대입을 하자. 그 분모를 1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뭐야? 3n 플러스 2는 B제곱이 다 사라지고 뭐만 남아? 1만 남아. 왜 그럴까? 분명히 이 A제곱은 1이다를 대입을 하기 때문에 대입을 한 거잖아. 주어져 있는 식이 3n 곱하기 3 플러스 2가 뭐예요? B제곱입니다. 해서 그 다음에 변형을 해보자.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B 꼴이 있네. 그럼 뭐 해달라는 얘기야? 지훈씨? 이번에도 역시 나에는 식일까 수일까? 요거를 힌트로 잡아봐. 나에는 식이 들어가고 fn, n에 대한 식입니다. n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달래. 어떻게 들어가면 돼? 여기서는 지훈씨? 일단 1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죠. 뭐 일단 합차를 쓸 거야. B제곱이 좌변을 넘어갔어. 그러면 좌변은 3n 제곱에 플러스 2 곱하기 3n에 마이너스 B제곱도 좋아요. 여기서 너는 힌트를 얻어야 된다고. 분명히 합차를 이용할 거야. 그럼 얘네 둘만 갈까? 그러자니 얘 6n이 남거든. 맞지? 우변에 1만 남아야 돼. 그 1이 힌트가 되겠지. 어떻게? 양변에 1을 더할게요. 됐음? 그럼 끝났네. 뭐? 완전 제곱식이잖아. 3n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이고 B제곱이고 우변은 1이고 그러면 여기 앞에는 뭐가 되겠죠? 나 자리에는 3n 플러스 1이 들어가면 되겠죠? 됐음? 가는 1, 나는 3n 플러스 1 그냥 합차 쓸 수 있겠지? 됐지? 지금 지훈이 너 질문 맞지? 내가 지금 너 보고 풀고 있는데 맞지? 그 다음에 계속 갈게요. 뭐야? 다도 있나?
아, 끝났네. 대현이 어때요? 정말 쉽죠? 3회 30분 갑니다. 다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결국 우리는 뭐 풀고 있는 거예요? 빈칸 추론형을 풀고 있는 겁니다. 맞죠? 빈칸 추론형을 풀고 있는 겁니다. 빈칸에 집중을 해서 한번 풀어보자. 간다. 우리 이거는 전에도 했던 얘기기는 한데 나열해서 3의 배수면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뭐 1000의 자리 쓰면 각 자리수들 의 합이 뭐가 돼야 돼? 3의 배수가 돼야 되죠. 맞죠? 곱해서 3의 배수라면 곱한 수들 중 하나가 적어도 하나가 3의 배수면 됩니다. 뭐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그때 더해서 3의 배수다라고 할 때는 더하고자 하는 대상들을 분류를 하라 그랬었어. 3의 배수인 것과 아닌 거. 정확하게 하면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 나머지가 1인 거, 나머지가 2인 거. 그래서 더하고자 하는 놈들은 어떤 놈들 3개를 더해야 되니? 뭐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거잖아. 맞죠? 얘도 그거 아닐까? 그래서 얘는 흐름을 잡았나 봐. 3의 배수가 아니라고 가정하면. 근데 사실 이 말을 내가 설명은 했지만 사실은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냥 A가 뭐예요? A가 이걸 뿐이에요. B가 뭐예요? 이거래요. 문제에서 이렇게 잡았어. 그럼 우리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그대로 갑니다. 뭐 하래요? A제곱과 B제곱을 더하래요. 맞죠? A제곱과 B제곱을 더하래요. 3L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곱을 합니다. 9L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6L에 플러스 1이 될 거고 두 번째 B제곱도 가보자. 뭐예요? 9M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6M에 플러스 1일 거예요. 그 녀석들을 뭐 해놨어? 3으로 묶을 수 있는 것과 묶이지 못하는 걸로 쪼갰나 보네. 3으로 묶을 수 있는 거는 내가 지금 밑줄 그은 녀석들 뭐예요? 3으로 묶어서 3L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2L에 플러스 3M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2M으로 묶여 들어가고 뒤에 플러스 2가 있겠지. 그럼 얘가 일단 가일 거 아니야. 그럼 네모박스 나 이름 없는 애는 얘겠지 뭐. 우리가 찾을 필요까지는 없는 거고. 맞죠? 그래서 뭐 하래요?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3으로 나눈 나머지는 3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는 얼마? 2입니다. 가. 됐죠? 알았음? 그 다음에 지금 나가 질문이야? 다가 질문이야? 다가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아, 나구나. 아무튼 됐죠? 그리고 나서 그런데 C는 3의 배수라고 한다면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적어도 하나는 3의 배수입니다 라고 했잖아. 일단 A, B를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말에 의해서 C는 3의 배수이겠지. 그래서 뭐 3의 배수라고 해본 것 같아. 맞죠? 그래서 C제곱은 뭐다? 9K제곱이다. 그럼 뭐야? 잠깐만. 아, A, B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이구나. 아무튼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를 만족하는 거에서 이 녀석에 대해서 나왔어. 얘는 뭐다? 일단 3의 배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했더니 C가 뭐가 나온지를 한번 보자. 그때 C를 뭐예요? 3의 배수인 것과 아닌 걸로 구분을 하나 봐. 그럼 여기서 3의 배수라고 하면 C제곱은 9K제곱이고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아니다? 그걸 3K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잡았나 봐. 그 녀석을 제곱을 해보래요. 역시 아까랑 똑같은 얘기 아니겠냐? C제곱은 뭐야? 3K 플러스 마이너스 1꼴의 제곱이니까 9K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6K에 플러스 1일 거고 그 녀석을 역시 3으로 묶어놨잖아. 3으로 묶이는 거는 뭐야? 아, 여기다. 3으로 묶이는 건 뭐야? 3K 제곱에 플러스 마이너스 2K가 되고 묶이지 못하는 1 따로 있고 얘가 바로 나겠지. 되었음. 그래서 A, B가 둘 다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히 3의 배수 플러스 2꼴인데 우변은 C가 3의 배수라고 해도 3의 배수가 나와야 되고 안 되고 안 맞고 3의 배수가 C제곱 C가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해도 3의 배수 플러스 1꼴이 나와야 되다 보니까 얘랑 맞아 안 맞아? 안 맞네. 즉 A, B가 둘 중 하나 둘 다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성립한다 안 한다? 절대로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A, B는 적어도 하나는 3의 배수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을 알 필요 있다 없다? 없고 우리는 뭐만 따라가면 된다? 빈칸만 따라가면 된다. 너네 영어 문제도 마찬가지잖아.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긴 지문을 주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풉니다. 맞죠? 너네가 뭐 주제 찾기도 하고 뭐 글 문맥에 맞게 순서 재배열도 하고 뭐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잖아. 그 중에서 다른 것들은 다 빼고 빈칸 추론형 문제 있지. 영어도. 거기 봐봐. 전체적인 흐름도 어느 정도 보기는 보지만 한 문장 한 문장 싹 다 해석을 하니?
그러지 말라고 하지. 뭐 예를 들어서 주제 찾기를 해서 흐름을 잡았다면 그 주변만 보면서 이 문단이, 이 문장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만 판단을 해서 단어 잡고 그러잖아. 물론 내신용 빈칸 말고요. 내신용 빈칸은 약간 지문 외우기식이니까 그냥 모의고사로 생각하면 그렇게 푼단 말이야. 수학도 똑같아요. 빈칸에만 집중을 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꼭 다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 없이 빈칸만 보면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알아가시면 됩니다. 알았죠? 알았죠? 수학 빈칸 출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될 때도 많이 있어. 그거는 이제 확통 과목. 수학할 마지막에 있는 경우의 수 파트나 문과들만 선택 과목으로 배우는 확통은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다른 과목들은 그렇은 건 아닙니다. 알았죠? 알았죠? 다음 400번 가자. 쭉 넘어가네요. 아, 뭐야. 전체 집합 이유가 있습니다. 1, 2, 3, 4를 원소로 가져요. 의, 부분, 공집합이 아닌 두 개의 부분 집합 A, B가 있어요. 그때 집합 A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는 x제곱 마이너스 3x는 음수입니다. 그 말은 뭐야?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x가 0부터 3, 4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A의 집합이 이거라는 얘기냐? 그거는 아니지. 이면 이다라는 명제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포함 관계가 성립한다는 얘기지. 즉 A가 가질 수 있는 후보는 1과 2지만 꼭 1, 2를 다 가지세요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1만 가져도 되고 2만 가져도 되고 1, 2를 다 가져도 되고. 맞니?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B의 어떤 원소에 대해서는 A의 원소다. 아,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지. 어떤 원소에 대해서는 A의 원소다. 즉, B 안에는 방금 A가 만약에 1, 2라고 한다면 1과 2 중 하나를 가지세요. 이 얘기 아니냐? 맞죠? A가 가진 원소. 근데 꼭 그것만 있어야 된다? 그거는 아니지. 이게 만약에 모든이었다면 그게 맞을 거야. 맞죠?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근데 어떤 원소잖아. 어떤 블라블라가 참이라고 한다면 하나만이라도 참이면 참. 그러니까 B는 3, 4를 가져도 됩니다. 더 가져도 되지만 A가 가지고 있는 원소 중 적어도 하나는 가져주세요 라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음? 그때 순서상 A, B의 개수를 찾아주세요. 세 가지로 나눠야겠네. 첫 번째 A가 뭐일 때? 두 번째 A가 뭐일 때? 세 번째 A가 이거일 때. 됐음? 그러면 B의 가지수만 찾아주고 이때 B의 가지수만 찾아주고 B의 가지수만 찾아주면 세 개를 더하면 답이겠지. 간다. B는 반드시 뭘 가져주세요? 반드시 뭘 가져주세요? 1을 가져주세요. 나머지 2나 3이나 4는 같든 말든 상관없지. 맞지? 뭐야? 이것만 만족하면 되니까 2에 몇 쓴 게? 전체 원소 4개 중에서 1은 반드시 가지세요. 하나 빼기. 반드시 가지니까 공집합이 아니라고 해서 1 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내가 카운트한 이 8가지는 전부 다 1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집합 없거든. 알았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서로 다른 집합이라고 한다면 또 1 빼는 이유 알겠죠? A랑 똑같은 거 하나는 제외해야 됩니다. 이해됐음? 이해됐음?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2를 반드시 가져주세요지. 그렇기 때문에 얘도 2의 몇 승? 2의 3승. 자, 근데 여기서는 1과 2, A의 원소 1과 2 중 적어도 하나는 가지세요지. B는 1과 2 중 적어도 하나를 포함한다지. 맞냐? 뭐가 들어갔어? 적어도네. 왜 적어도로 해석하는지는 아까 얘기한 거 이해됐어, 승훈아? 이거 질문 누구야? 400번? 태욱이 뭔 말인지 알겠어? 아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뭐야? 경우의 수로 가는 거지. 맞죠? 어떻게 전체 경우의 수를 판단할래?
2의 4승계 중에서 1과 2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녀석의 개수를 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는데 공집합은 전체 집합 중에서,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뭐 한다? 1, 2를 가지지 못한 그놈에서도 공집합은 뺍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서로 상쇄될 거 알고 그냥 2의 4승에서 2의 2승 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거는 잘했는데, 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간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결국 B는 공집합이면 안 되거든. 이해됐음? 아싸리 그래서 경우의 수를 카운트할 때부터 공집합은 제거시키고 풀고 있는 풀이고, 이렇게 했을 때는 뭐야? 저기서 공집합 나올 수 있지, 2의 4승에서는. 근데 여기서 제외해야 되는 대상 중에 2의 2승, 이놈의 의미가 뭐야? 이놈의 의미가 뭐야? 2의 2승. 1, 2를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들이다, 맞죠? 그래서 그 안에도 공집합 있지? 제거되겠지? 그래서 그냥 빼도 됩니다. 어쨌든 경우에서 몇 나와? 12개 나오니? 그럼 답은 32. 됐나요? 400번? 400번 답 맞냐, 근데? 12? 그러니까 다 더하면 되잖아. A가 이거일 때 하나, B는 이거다 8. A가 이거일 때 1, B는 이거다 8. 곱하고 더하고 하고 있는 거죠. 400번 28. 답이 안 맞는데? 내가 덧셈을 못해요. 미안해요. 이게 10이구나. 28. 알았죠? 나 이게 왜 16인 줄 알았지? 아무튼 됐죠? 끝. 됐음? 여기까지. 어때요? 명제. 쉽죠? 자, 문제는 행일인데, 자, 얘들아. 지금 저기 숙제 다 했다는 사람이 두 사람? 아닌데? 성훈이 빼고 전부 다지. 너네 명제에서 질문이 다 없어? 다 풀었는데 맞게 푼 거야? 승훈이도? 태욱이도? 지훈이도? 오케이. 성훈이 몇 개 안 남았으니까 행일 꼭 풀어봐. 알았죠? 마플 지금 여기 행일 꽤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은 절대부등식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개념 설명보다는 문제풀이 위주로 갈게요. 어차피 너네가 산술기야. 합은 2 루트 AB보다 커 낫다.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맞죠? 자, 문제 풀면서 조심해야 되는 유형을 몇 가지 설명을 해줄게요. 그러면서 내신고쟁이 문제, 좀 난이도 높은 문제 가지고 갈 겁니다. 자, 일단 몇 번을 풀어보냐면 좀 쉬운 것도 같이 갈까? 자, 지금 내가 골라주는 문제 중에 홀수번도 있을 거다. 혹시 풀려 있다면 좀 가려놓고 따로 한번 풀어봐요. 알았죠? 아니면 풀라고 할 때 풀려 있으면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풀든가. 알았어요? 내가 설명하고 싶은 것들도 홀수번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일단 421번 풀고 계세요. 홀수번이니까 풀려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423번과 424번입니다. 딴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다음에 444번까지 3개 한번 풀어보세요. 비기. 자, 보자. 근데 지금 너가 이거 풀어보세요. 그러면 개념이 설명 꼬이는 게 아니죠. 결국 유형들 몇 개가 꼬이는 거지. 자, 갑니다. 그럼 결국 그냥 이 문제 풀이를 하면 됩니다. 알았죠? 자, 산술기하 평균 그리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포함하는 그 절대부등식 파트는요. 산술기하도 마찬가지, 코시도 마찬가지 조심 유형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자, 방금 잠깐 내가 썼다가 지운 그거는 너무 기초적인 문제니까 그거보다는 살짝 응용한 지금 내가 물어본 거 말고 그거 하나 정도는 하고 갈까요? 자, 첫 번째 응용 문제가 바로 뭐냐? 이겁니다. 자, 얘의 최소값을 찾아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a가 그리고 a분의 1이 더해져 있지. 더해져 있는 녀석에 대해서 더하고자 하는 두 녀석이 뭐야? 양수? 양수. 양수와 양수의 합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밑줄 그어놓은 얘만 보면은 어때? 크거나 같지? 누구보다? 2루트의 둘이 곱하면 얼마야? 4보다. 이거는 항상 성립하죠. 이 식에다가 양변에 1을 더하고 1을 더해서 얘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답은 얼마? 5. 이게 산술기하의 첫 번째 응용형 2번 문제입니다. 알았어요? 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죠.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 여기 있나? 없네. 뒤로 가야 있을 것 같은데. 얘예요. 433번. 이쪽은 내가 풀라고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자, 요겁니다. 어차피 홀수번 너네 풀려 있는 거니까 그냥 갈게요. 자, 이것도 A만 보면은 하나는 분모, 하나는 분자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두 놈을 곱한다 그래서 아까처럼 사라지니? 그럼 앞에 있는 A를 뭐로 바꿔줘야 돼? A-1꼴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갑니다. 9에 A가 아니라 A-1로 가보고 싶어. 그러면 등호가 성립하려면 상수항 갑자기 마이너스 9가 생겼으니까 뭐 해줘야 돼? 플러스 9를 더해줘야 되겠지? 근데 앞에 있는 얘만 보면은 뭐야? 역수꼴이고 걔네만 보면 뭐야? 둘이 곱하면 9. 맞죠? 이 절대 부등식에다가 얘랑 같게 만들기 위한 누구를? 플러스 9를 더해다 쓰니 그거를 양변에 더한다 해서 여기도 9. 됐음? 그럼 얼마예요? 15. 여기까지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얘를 가지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문제가 있고 그 녀석은 저기 행인에 있으니까 좀 이따가 할게요.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막 갑니다. 아, 여기 있나? 여기 있다. 어떤 놈으로 가볼 거냐면 421번 말고 423번부터 보자. 얘가 바로 다섯 번째 문제고요. 얘가 바로 여섯 번째 문제입니다. 22번은 없냐? 쉣! 아, 맞네. 423번이 다섯 번째, 426번이 여섯 번째 문제. 424번이 여섯 번째 문제예요. 간다.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여러분?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푼 사람 손. 자, 최소값 위해서 저 최소값 구하고자 하는 식을 어떻게 정리했어? 어떻게 바꿔줬어? 그렇지, 통분을 말하는 거죠. 분모를 갖게라니 통분이지. 잠깐만. 줄이 여기. 간다. 저 녀석과 똑같은 식을 만들 거예요. 뭐 합니다? 통분만 합니다. 통분을 했어요. 문제는 뭐 나와요? 2b 플러스 3a. 근데 문제에 주어지기를 3a 플러스 2b가 주어졌잖아. 얼마로? 1로. 그러면 내가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녀석이 얘고 얘잖아. 이 녀석이 뭐 찾아주면 답이네? 최소값을 찾아주면 되겠네. 그러면 역수꼴이니까 누구를 구해주면 되겠네? 분모에 있는 녀석이 최대가 될 때를 찾아주면 되겠다. 그렇지? 그럼 문제가 뭐로 바뀌어? 곱의 최대를 구하세요. 합을 줄게요. 뭐네? 산술기하 평균이네. 그지? 그래서 주어져 있는 3a와 2b의 합은 1인데 그 녀석은 크거나 같을 거예요. 누구보다? 2루트의 둘이 곱한 6ab보다. 그럼 양변을 2로 나누고 루트 풀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하고 그리고 양변에 6을 없애기 위해서 6을 나눠주면 좌변은 뭐야? 6분의 4죠? 미쳤나봐. 2분의 1이고 제곱하니까 4분의 1이 됐고 24분의 1이네. 이렇게 되겠죠. 되었음. AB의 최대값 얼마? 24분의 1. 맞음? 답은 24. 거꾸로 올라가면 되겠지. 되었니? 그게 바로 뭐다? 최소값. 답 끝. 2번. 됐죠? 그런데요. 잠깐만 24번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23번으로. 자, 24번을 보려고 하면 그게 돼야 안 돼요? 그게 안 되죠. 맞죠? 왜요? 통분을 해봐야 주어져 있는 식 4x 플러스 y랑 다르잖아. 이 풀이 쓰인다 안 쓰인다?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아예 다른 풀이를 가려고 합니다. 알았음? 바로 뭐다? 지훈아? 최대 치수를 구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다가 뭐 해버려?
얘에다가 뭐 해버려? 똑같은 식이다. 근데 앞에 뭔가를 곱합니다. 누굴요? 4x 플러스 y를. 그게 뭔데요? 5요. 그러면 5를 갑자기 곱하면 돼요? 안 되죠. 5를 다시 나눠줍니다. 나누기 5 곱하기 5. 근데 그 곱하기 5는 식의 형태로 들어가는 거야. 됐음? 그럼 뭐야? 이 글씨가 좀 찌그러졌지? 그럼 뭐가 돼? 5분의 1은 그대로 남겨놓고 뒤에 녀석은요. 전개형 문제. 그리고 4, 9. 그러면 여기서 누구만? 역수꼴을 띠고 있는 얘네만 산수할 수 있으면 없음. 있죠? 얼마예요? 2 루트에 둘이 곱하면 36. 2, 6, 10이다, 그치? 그 뒤에 뭐가 붙어 있고, 그 앞에 뭐가 붙어 있고. 계산은 얼마고?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녀석의 식은, 저 녀석의 식은 얘로 왔다, 여기로 왔다. 그게 5보다 크거 나왔다. 답은 5. 알았음? 이게 모분 답안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이 423번 문제는 방금처럼 못 풀까요? 어머, 부러졌다. 풀 수 있죠? 뭐요?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그 대상에다가 역시 곱합니다. 무엇을요? 주어져 있는 식 1. 나눌 때는 수, 곱할 때는 식으로. 그러면 앞에 이름 무시하고요. 뒤에 거 보면은 뭐예요? A분의 B, B분의 9A, 6, 6.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여기만 가지고 산술기하 평균 씁니다. 2루트에 둘이 곱하면 36. 그 뒤에 12가 더해져 있는 거고 그 앞에 1이 곱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주면 얼마예요? 24죠. 답은 24. 요 풀이도 나옵니다. 됐나요? 알았음? 그래서 423번은 두 가지 풀이가 다 쓰입니다. 편한 대로 가세요. 근데 둘 다 익혀는 놓으세요. 왜? 빈칸 출연으로 또 물어볼 수 있거든. 알았죠? 두 가지 풀이가 있다. 그리고 얘는 두 번째 풀이만 가능하다. 두 개를 잘 구분하세요. 다시 한번 뭐다? 통분을 했을 때 주어진 식과 똑같은 게 나오냐 안 나오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알았죠? 423번, 4번을 구분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내가 아마 수업 중에 보여준 문제들은 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따로 싹 써줬고 책 문제는 싹 다 그냥 홀수반 푸세요였어. 사실은 423번과 24번은 구분해서 풀어야 됩니다. 알았죠? 됐을? 됐을? 자, 다음.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444는 뭐지? 잠깐만. 이거 121번 갑시다. 그때의? 오케이. 자, 가자. 그때의. 그때의를 보려면 뭐요? 지금 내가 동그라미 친 부분만 봐봐. 네모네? 빨간색 부분만 봐봐. 이게 뭐야? 산술기하 평균이죠. 뒤에 13이 더해져 있거나 앞에 5분의 1이 곱해져 있는 부분은 다 무시하고 산술기하만 봐. 결국 최대 최소값이 나오던 xy는 5보다 큰데 5가 될 때의 xy를 찾는 거니까 등호가 성립할 때죠. 산술기하에서 등호 성립 조건 어떻게 구해요? xy가 아닙니다. xy가 같다가 아니라 더하기를 이루고 있는 두 녀석이 같다. 알았죠? 그래서 학교생들 보면 보통 는라고 해서 36x의 제곱은 y제곱입니다 라고 주르륵 풀고 계실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얘기인데 같다라는 식을 세우는 게 아니라 똑같은 녀석 더해서 뭐 만들었어? 10이잖아. 6으로 가면 되겠지. 같은 수 두 개 더해서 12 만들었잖아. 6 더하기 6이겠지. 알았죠? 그래서 y는 6x. 이거 자체가 6. 그럼 이것도 뒤집었으니까 6분의 1 곱하기 36, 6. 알았음? 그래서 뭐 하래?
x, y 곱을 구하세요. 됐냐? 오케이? 자, 가자. 최소값 얼마였어? 5였나? 5와 x, y를 모두. 자, 그럼 x, y 찾으러 가면 되겠네. 맞지? 맞지? 뭐다? y가 뭐다? 6x. 근데 어쩌라고요? y가 6x. 더해주면 10x, 5. x는 2분의 1. 됐? 됐지? 예, 다음. 그러냐, 421번 한다 그랬지? 자, 갑시다. 얘는 어떻게 풀어요, 여러분? 풀이 필요한 사람, 답 6. 풀이 필요한 사람. 없죠? 자, 어떻게 풀어요? 뜯고 뜯어서 좀 적당하게 더하기 빼기 순서를 바꾼 다음에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는 2보다 크거나 같다. b분의 c 더하기 c분의 b가 2보다 크거나 같다. c분의 a와 a분의 c보다 크거나 같다. 맞지? 근데 서술형이다. 그렇게만 해서 답을 6 하면 틀려요. 뭐 해야 돼? 그렇지. 하나의 식의 최대치수를 찾기 위해서 또 일부분만 산술기야, 얘만 산술기야, 얘만 산술기야 이렇게 따로따로 쓸 때는 얘가 최소값을 가질 때 얘도 최소값을 가지는지 얘도 최소값을 가지는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됩니다. 맞죠? 맞죠? 즉 각각의 산술기에서 나오는 등호 성립 조건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걸 확인을 안 하면 서술형 무조건 감점이에요. 자, 그러면 왜 그게 성립한, 이거는 언제 그래서 결국 A와 B와 C가 같을 때 성립한다 이거지. 자, 간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녀석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는 문제 어디 있어요? 요겁니다. 요거. 최소값을 찾으세요. 뭐 하면 돼요? 전개해서 풀면 되죠.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풀기 시작한다고. 뭐? 각각 산술기가 써도 된다고? 최소값 곱하니까 AA 약분되네. 아, 그러면 크거나 같을 거야. 답은 8.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틀렸죠. 왜? 전개해서 풀어보면 a분의 4 더하기 a에다가 플러스 슉슉 1 슉슉 4 5. 얘만 가지고 산술기가 써주면 2루트에 4고요. 뒤에 5가 붙어 있으니까 9. 9보다 크거나 같다 답이야? 8보다 크거나 같다 답이야? 답은 9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때 얘가 왜 틀렸는지 알겠는 사람? 모르겠는 사람? 모르겠는 사람? 자, 얘의 최소값은 얘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A 양수니까요. 얘의 최소값이 얘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최소값들끼리 곱하면 최소값이라고 할 수 있을까? 얘들아, 범위 찾기랑 최소값 찾기는 사실은 살짝 다르죠. 자, 여기는 양수가 있어. 양수의 범위를 해보자. 0보다 크다 맞지? 근데 양수인 놈한테 너 마이너스보다 크다 맞잖아. 오케이? 자, 여기 x제곱이 있어. x제곱한테 0보다 크어놨다. 3이죠. x제곱한테 너 마이너스 2보다 크어놨다. 맞지? 자, 마이너스 2보다 크어놨다가 참이라고 해서 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이냐? x제곱인데? 범위 찾기는 최소값 찾기는 살짝 다르죠. 범위는 맞습니다. 범위는 맞아요. 하지만 최소값은 가질 수 있는 값이어야지. 즉 얘가 최소값으로서 이놈이 나올 때 얘도 과연 나올 수 있을까? 그거를 따져봐야 된다고. 즉 뭐? 요놈의 등호 성립 조건과 요놈의 등호 성립 조건을 각각 찾아봐요. 요놈의 등호 성립 조건은 동시에 성립하니? A는 4인데 A가 1이냐?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요 풀이는 틀린 겁니다. 범위는 8보다 커놨다. 맞지. 실제 최소값이 9인 놈이니까. 오케이? 근데 9보다 큰 놈한테 야, 너 8보다 크지? 참이잖아. 너 0보다 크지? 참이잖아. 알았죠? 그겁니다. 자, 그 문제와 관련된 게 서술형에 있습니다. 마플 시너지. 몇 번? 448번이에요. 잘 생각해서 풀어보고요. 448번 별표. 자, 448번 별표를 치는데 아마 쓰여져 있을 수도 있는데 이 448
어떤 문제가 실제로 학교 시험에 출제될까 안 될까? 실제로는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에 제대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알았음? 왜 따로따로 쓰면 되는 문제와 따로따로 쓰면 틀리는 문제가 존재하는지. 지금 이거는 따로따로 하면 틀리는 문제예요. 448은. 지금 저 문제야, 저 문제. 알았음? 전개형으로 꼭 풀어야 되는데 각각 써버린 거지. 즉 등호 성립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444 할 건데 얘는 설명이 좀 길어져서 잠깐 쉬었다 할게요. 아유, 또 떨어져가지고 이거 씨. 뭐들 몇 번을 다 덧칠하는 거야. 아이고. 태욱이 이 정도면 이해하지 다. 아예 개념 설명이 필요했던 거 아니지. 뭐? 꼴리는 대로? 네. 아, 그렇지.
아이고,
자, 444번 풀이하면서 좀 더 다양한 형태들 보여줄게요. 가자. 오, 녹화를 켜놓고 있었어. 뭐야? 편집해야 되나? 자, 뭐 일단 계속 녹화가 되고 있었어요. 뭐 너희들 쉬는 시간에 여기 앞에서 춤춘 사람 없지? 이런. 자, 보자. 444. 자, 요 문제를 풀이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요 문제를 풀이하고 싶은 건 아니고 그거 저 뭐야? 다른 거. 여기서 이어지는 부분을 설명하고 싶은 건데 이거는 쉬워요. 이건 쉽고 활용이나 어려울지 모르겠다. 자,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이 철조망을 이제 위에서 바라보는 거지. 길이가 145예요. 그 녀석을 툭툭툭툭 잘라서 이쪽 길이로 배열을 하고, 맞죠? 그리고 이쪽 길이로 배열을 해서 울타리를 만들겠다. 이거죠. 가로의 길이를 일단은 아직 쓰지 말아봐. A로 잡고요. 얘를 B로 잡으면 전체 철망의 길이는 어떻게 됐어? A가 몇 개? 3개. B가 몇 개? 2개. 아, 4개. 그걸 더해서 길이 얼마짜리를? 145짜리를 만들고 있는 거죠. 맞죠? 145짜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145짜리를 저렇게 쪼갠 거죠. 총 7등분으로. 7등분? 7개로 분할해서. 맞죠? 그리고 나서 지금 L제곱의 최소값을 구하래. L제곱이 뭐야? 요 녀석과 요 녀석을 가지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만들어지는 빗변. 근데 얘가 분수가 나와야 되지. 여기서 이제 너희들은 머리를 조금 써서 아, 나 분수 싫어. 그러면 아싸리 처음부터 얘를 뭐로 잡았을까? 3A와 2B로 잡았으면 더 땡큐겠죠? 그래서 식을 어떻게 세우자? 3A가 3개, 2B가 4개. 그게 145다라고 해놓고 얘를 A로 얘를 B로 잡으면 되겠지. 그러면 L제곱이 뭐예요?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요 녀석의 최소값 찾기입니다. 맞나요? 그럼 이제 너희들은 뭐 할 수 있어? 산술기하 평균 말고 호시로 가야겠죠? 산술기하 평균은 합과 곱에 대한 문제로 나왔었고 지금은 합과 제곱의 합이니까 컷이죠. 자, 그러면 식을 씁니다. 뭐예요? A제곱 B제곱을 해놓고 그리고 크거 나갔다 해놓고 9A와 8B로 해놓고 됐죠? 샹샹 샹 원래 코시-슈발츠 공식에 X제곱 Y제곱 자리에 AB가 들어왔고 여기에 AX, BY 자리에 각각 9A, 8B. 그럼 A와 B가 뭐 된 거야? 9와 8 된 거죠? 그럼 여기서 9제곱, 8제곱 들어가서 계산을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알았죠? 요거 계산을 생략할게. 자, 근데 여기서 너네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 이제 지우고 지금 내가 써주는 세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문제만 한번 풀어보세요. 알았죠? 갑니다. 4A제곱과 9B제곱을 13으로 준 상태에서 A 플러스 B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맞나? 잠깐만. 맞아요. 두 번째로 요거 두 번째랑 세 번째는 푸는 건 아니고 고민만 해요. 아니다. 풀어봐. 대신에 값까지는 구하지 말고 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있죠? 코시를 쓰는 것까지만 푸세요. 갑니다. 어떻게 줘야 되지? 이걸 줘야 되나? 이거다. 아이씨, 헷갈려.
두 번째는 자, 세 개 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문제거든요. 아니다. 그 힌트는 안 줄게. 코시가 아닌 문제도 있네. 자, 코시인지 산술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코시면 코시, 산술이면 산술, 식을 써보세요. 알았죠? 부등식. 거기까지 해서 멈추세요. 했다. 자, 여러분 봅시다. 9a 더하기 8b가 145라고 할 때 제곱 더하기 제곱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아까 풀었던 그 문제 있죠. 울타리. 어떻게 풀었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걸로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공식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다 보니까 XY 대신에 AB가 들어가 있고 AB 대신에 98이 들어가 있다 라는 거를 너희들이 보자마자 아는 건 아니고 공식을 쓰다 보니 이렇게 그 앞에 곱해진 9와 8이네. 그래서 9를 8을 쓰는 거잖아. 그지? 자, 근데 희한하게도요. 얘를 보세요 라고 하면은 뭐 하고 있냐면 애들이 다 문자가 AB인 건 아는 거야. 이렇게 쓰고 나서 고민을 해요. 뭐지? 이거 보고 이걸 쓴 거지. 이러고 있어요. 그래놓고 모르겠대요. 이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는 풀이죠. 아니 뻔히 주어진 게 4a 제곱이고 9b 제곱인데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본인이 써놓고 모르겠대요. 그런 사람들 정말 많아요. 말도 안 되게 식을 쓴 거죠. 자, 그래서 코시-슈바르츠에서 너희들이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는 공식 자체에 x제곱 y제곱 앞에 개수부터 안 붙어. 각각 앞에. 각각 안 붙죠. 그냥 x제곱은 x제곱이고요. 그냥 y제곱은 y제곱입니다. 근데 선생 이거는 문자 제곱 앞에 4 있잖아요. 제곱 앞에 9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요? 제곱 앞에는 절대로 개수가 붙으면 안 돼. 그럼 이 앞에 4는 문자와 함께 제곱 안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케이? 그래서 지금 x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야? a가 아니라 2a가 들어간 거예요. y 대신에 b가 아니라 3b가 들어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얘는 형태 그대로 맞춰줬으니 구하고자 하는 얘도 형태를 맞춰주기 위해서 앞에 개수가 2분의 1이고 3분의 1이다로 봐서 이 앞에는 2분의 1의 제곱과 3분의 1의 제곱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식을 쓰는 겁니다. 주어진 놈과 구하고자 하는 놈 그대로 형태 살려줘야 돼. 너희들 멋대로 a제곱 플러스 b제곱 쓰고 시작하는 거 아니라고요. 알았음? 이해됐음? 수훈이 뭔 말? 그러면 지금 이 밑에 두 문제도요. 어떻게 풀어야 되지? 얘는요. 이렇게 갑니다. 너희들 눈에 얘들아 너희들 눈에 이 2a가 뭐로 보여? 얘보다는 제곱인 걸로 보여? 3b가 뭐로 보여? 얘보다는 제곱인 걸로 보여? 그럼 저 2a를 2a로 보는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세요? 루트 2a의 제곱과 루트 3b의 제곱으로 바라보는 거야. 제곱 안에 뭐 있다? 루트 2a가 있다. 색깔 맞출까? 제곱 안에 뭐 있다? 루트 2a가 있다. 제곱 안에 뭐 있다? 루트 3b가 있다. 그러면 문자 자리에 xy 자리에 x가 아니라 루트 2a가 들어가 있고 루트 3b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놈의 형태의 식을 맞추기 위해서는 앞에 뭐부터? 11. 그래서 여기에 뭐부터? 이게 붙는 거야. 알았나요?
알았나요? 그럼 답이 요게 만약에 3이 아니라 2였다면 뭐 심플하게 풀 수 있겠지. 얘도 2, 얘도 2, 4. 루트 씌우면 되고. 알았지? 지금은 뭐 값은 계산 안 할 거니까 이거는 안 고칠게요, 그냥. 됐니?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너희들 눈에 얘의 제곱이 얘로 보여? 문자만 보면. 얘는 루트 a고 얘는 a잖아. 제곱인지? 그럼 이 a가 뭐로 보여? 루트 a 제곱으로 보여? 이 b가 뭐로 보여? 루트 b 제곱으로 보여? 제곱 앞에는 개수 붙으면 안 됩니다. 앞에 개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통째로 문자 취급해줘야 돼.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루트 a 제곱, 루트 b 제곱. 그거랑 같지? 여기에 뭐 들어가? 제곱 안에 있는 루트 a 그대로고 제곱 안에 있는 루트 b 그대로입니다. 됐죠? 근데 여기서 이 녀석의 개수를 맞추기 위해서 앞에 개수 뭐 붙여? 루트 2가 붙고 루트 3이 붙는 거야. 그럼 여기는 2와 3이 붙으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오면은 계산할 수 있겠지. 알았죠? 이거 잘 기억해놔요. 제일 대표적인 문제는 얘야. 자, 그런데 잠깐만, 아직 풀이가 하나 더 있어. 여기서 사실 이 두 번째 문제나 세 번째 문제는요, 코시 문제 아닌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나는 이제 코시로 풀어주지만 코시로 안 푸는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2번입니다. 자, 여기서 너희들이 문제의 차이를 구분을 해봐. 알았지?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 뭐가 달라? 이거 이거 잠깐 좀 이따 다시 써줄게. 요 부분만 조금만 지울게. 이거는 지워놔도 상관없나? 코시로 풀 때의 풀이니까. 자, 얘들아. 일단 요 두 번째 문제랑 세 번째 문제가 풀이가 다른 이유 말고 그냥 두 문제 뭐가 다른지 그냥 문제만 딱 봤을 때 그것만 얘기해봐. 응. 그렇지. 그겁니다. 그걸로 구분하셔야 돼요. 자, 다시. 얘는 이놈 자체를 제곱을 하면은 얘가 안 나오지. 앞에 계속 붙여야 되지. 근데 얘는 이거 자체를 제곱하면 얘 나오죠? 이거 자체를 제곱하면 얘 나오죠? 그 문제에서 풀이가 하나가 더 나와요. 자, 솔루션 1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2번 두 번째 문제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예요. 알았죠? 교과서에 콧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옵니다. 즉 지금 내가 푼 이 코시 슈바르츠를 이용하는 풀이는 객관식용 문제인 거지 서술형용 풀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뭘 이용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분식 딱 하나밖에 없어. 교과서에는 뭐 있어? 산술기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의 모범 답안은요 사실은 산술기하예요. 그 풀이가 생각보다 복잡하거든.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 잘 들어봐. 간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뭐로 구분을 지으라고? 요놈의 제곱을 할 때 이거 괄호 더하기가 있다 보니까 얘들아 요 통째로 제곱하면 사실 어떻게 제곱해야 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하기 2배에다가 둘이 곱한 거 있어야 되지. 그때 이놈 제곱과 이놈 제곱이 제가 나오는 거. 그 문제다. 갑니다. 최대값을 구하고자 하는 녀석. 다시 한번 루트 2a 플러스 루트 3b예요. 이 녀석이 뭐다? 최소값을 찾아주세요야. 맞지? 맞지? 근데 이거 자체를 뭐 한다고? 제곱을 할 거라고. 최대값이냐? 쏘리. 제곱을 할 거야. 그럼 뭐 나와요? 2a 나오고 3b 나오고 더하기 2 루트에다가 둘이 곱하면 6ab죠. 이렇게 나오죠. 자, 다시 한번. 그러면 제곱 속에 있는 흰색 녀석이 뭐 하는 거 찾기? 최대가 되는 거 찾을 거야. 흰색 녀석이 최대가 돼. 그 녀석의 제곱인 좌변 전체는 최대야 최소야? 당연히 얘도 최대겠죠. 그러면 얘랑 똑같은 우변도 뭐야? 우변도 뭐야? 당연히 최대겠죠. 근데 여기서 2a 플러스 3b는 3이잖아. 상수잖아. 그럼 결국 우변 전체가 최대가 되려면은 요 녀석이 최대가 되면 되겠지.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 요 빨간색 부분이 최대가 되면
우변 전체는 최대가 됩니다. 우변 전체가 최대가 된다는 것은 좌변도 최대란 얘기예요. 같은 식이니까. 그럼 좌변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제곱 속의 녀석이 최대면 됩니다. 이렇게 풀리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됐어, 얘들아? 합을 줄게 곱의 최대를 구해봐. 산술기하로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한편이라고 하면서 2a 플러스 3b 이거 3이죠? 내가 지금 3으로 줬죠? 이 녀석은 크거나 같겠지. 뭐보다? 2루트 6ab보다. 어머? 이 녀석 자체의 최대값이 뭐야? 3이네. 그럼 얘는 3. 얘도 3. 그러면 이 녀석의 최대값은 6. 이 녀석의 최대값은 6. 그럼 답은 루트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산술기하풀이입니다. 구분하겠음? 두 번째 문제의 형태는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알았죠? 자, 찍을 사람들 찍어 가시고요. 오케이? 산술기하 코시는 이게 끝입니다. 알았음? 자, 그런데 여기서 자네들이 질문을 할 만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행일에. 다른 것들은 괜찮은데 자, 462번 가볼까? 이건 어차피 질문일 가능성이 커서 지금 빨리 고민해봐요. 462번입니다. 자, 얘들아 462번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이 오냐? 감이 잘 안 오지. 그치? 이거는 그래서 지금 당장 완전 처음 보는 상태에서 푸세요라고 하면은 못 풀 가능성이 큽니다. 1학년인 너희들한테. 참고로 지금 이 문제 기출문제로 많이 나와요. 이거 모의고사 기출문제거든. 모의고사 기출문제라고 써져 있냐 근데? 안 써져 있지 책에. 이거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 그때 출제된 뒤로 학교시험에서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보통 1학년 과목이 아니라 2학년 때 많이 나와. 내가 가르치는 학교들에서도 이 문제를 여러 번 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2학년 수학 1에서 나왔어요. 오케이? 근데 지금 내도 문제인데 2학년 때 내도 문제야. 결국 이유는 지난번에 배웠던 작년에 배웠던 내용을 까먹어서 2학년이 되면 까먹는 이유는 산술기하 까먹어서지 뭐.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 지금 너희들이 안 되는 이유는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형 넓이 공식을 까먹어서 그래. 전체 삼각형 ABC 넓이 구할 수 있지. 어떻게 해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의 끼인각. 기억남? 중학교 때 거죠. 됐음? 그거를 까먹어서 지금 1학년 때 나오면 많이들 틀립니다. 알았음? 근데 2학년 되면 지금 이 산술기하로 넘어갈 거거든. 산술기하를 까먹어서 많이들 틀려요. 결국 많이 틀립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뭐 어찌라고요? 이 노랑 색깔 ABC라는 삼각형 넓이를 방금 한번 구했지. 근데 이 녀석을 한 번 더 구할 거야. 뭘 이용해서? 자, 간다.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대상을 봐봐. AB는 사실 주어져 있죠. 얼마예요? AC도 사실 주어져 있죠. 얼마예요? 그럼 결국 PM과 PN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근데 없지, 값이. 그럼 내가 뭐 한다? 미지로 잡겠지. 그때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대상은 이제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이 됐고요. 이 녀석의 최소값을 찾으면 되고 이걸 찾기 위해서 xy에 대한 식이 하나가 필요하겠지. 그거를 구하는 게 얘인데 이거를 너희들이 두 개의 삼각형으로 쪼개서 넓이를 구해야 돼. 그때 아래쪽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고 위쪽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입니다. 그래서 양변을 2배를 해버리고요. 사인 서른도 얼마예요? 혹시? 사인 서른도 얼마예요? 느리다, 그죠? 2분의 1이죠? 바로 나와야지. 그래서 사인 서른도 30도. 2x 더하기 3y가 뭐예요? 3이라고 주어진 상태에서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는 우리 오늘 첫 번째로 풀었던 그 문제로 갑니다. 423번인가 4번. 4번일 거야, 아마. 얘 통분해보면 얘랑 같아 달라. 다르니까 3을 곱하기 나누기 하는 그 문제 기억나지? 그걸로 넘어가는 거야. 그 이하과정을 생략할게요.
그 이하 과정은 464인가? 424랑 똑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풀인데, 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사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사람, 이 문제. 손 이해됐어? 지금 뭔가 자세히 보고 있길래.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지금은 참고 정도. 전 노란 색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중학교 때 배운 그 공식. 알았죠? 근데 요게 수1으로 가면 저 노란 색깔 삼각형 넓이 공식을 한 번 더 해. 중학교 때 배운 걸 한 번 더 보여줘요. 그러다 보니까 수1에서 많이 내요. 대신에 그때는 산술계를 애들이 까먹어서 또 우르르 틀려와요. 해야 됩니다. 이거. 아무튼 됐니? 자, 그러면 오늘 숙제는 어디까지? 절대부등식과 함수입니다. 자, 함수 파트에서 설명해야 되는 거는 사실 딱 하나 있어. 뭐 1대1 대응. 기억나냐? 잠깐만. 쟤네 뭐 하고 있다. 아, 그 이하과정 얘기한 거야? 뭐 때문에? 사인? 설마 사인 선언들 까먹었어? 그럴 수 있지. 지금부터 외우면 됩니다. 알았죠? 자, 어쨌든 뭐 하다 말지? 뭐 얘기다 말냐? 함수 얘기? 아, 1대1 대응. 함수 파트에서 다른 것들은 너희들 다 잘해. 정의역 뭔지 알고, 치역 뭔지 알고, 뭐 F3을 구하라고 하면 fx라는 식에다가 3 넣으면 되는 거 알고, 1대1 대응이 뭔지는 알고, 함수가 뭔지 알고, 상수함수, 항등함수가 뭔지는 다 알죠? 그거를 내가 설명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설명이 필요한 유형은 사실 딱 3개. 그 3개를 나는 보통 하나로 묶어서 설명합니다. 뭐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아마 유형 6번, 7번, 8번인가 그럴 거예요. 함수 단원에서. 거기가 아마 좀 필요할 건데 방학 때 되게 자세하게 설명했어. 3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정의역은 실수 전체인데 작은 범위와 큰 범위로 나뉜다. 이렇게 만들자. 기억나? 두 번째, 정의역도 사입범위, 공역도 사입범위라서 이 안쪽만 볼 거야. 방법은 대각선 2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의역도 뭔가보다 크거나 같다. 공역도 크거나 같다. 이 범위에서 최대치, 1대1 대응을 만들어주세요. 이 점을 반드시 지나면서 이렇게 되면 된다. 근데 지금 얘도 곡선으로 그렸지만 3개 전부 다 2차로 나올 수 있다 그랬지. 2차 나올 때는 뭐 확인? 축의 위치 반드시 얘랑 비교해서 확인하기. 즉 축의 위치 확인하기. 이렇게 해서 딱 3가지로 설명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숙제 풀다가 그 유형 6, 7, 8이라 그랬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거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방학 때 풀이 뒤에 되게 조금일 거야. 함수단원 가서 보면은 거기 한 뒤에 마지막 한 15분 정도로 해서 짧게 이게 제일 중요해 하면서 막 설명하고 있을 거예요. 또는 뭐 그거 영상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방학 때 풀었던 문제들 있죠. 거기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로 잘 풀어보세요. 알았죠? 그래서 두 단원이긴 한데 둘 다 되게 양이 적은 단원이라서 절대부등식도 유형 한 8개밖에 안 되고 함수도 유형 한 10개도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거 두 단원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았죠? 네, 잘 가요. 내일 봐요. 뭔 소리야? 화요일 날 봐요.